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문제, 바로 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제학원은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둘째, 그럼 해결책으로 흔히 쓰는 선거급 제도가 과연 정답일지 그 장단점을 따져볼 겁니다. 셋째, 그럼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감시는 어떨까요? 여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넷째, 돈이나 감시를 넘어서는 진짜 동기부여의 비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도덕적 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쪽은 상대방이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없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아는 상황.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장님은 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아니면 몰래 주식창 띄워놓고 웹서핑하는 건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숨겨진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개념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현실이기도 하죠. 기업은 직원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 즉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솔직히 알 수 없으니 결과만 보고 판단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업들이 꺼내드는 가장 흔한 카드가 뭘까요? 바로 성과급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교수님, 그럼 노력을 볼 수 없으면 그냥 결과물에 대해서만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성과급 제도죠. 슬라이드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장점은 확실해요. 일 잘하면 돈을 더 준다니까 동기부여가 아주 강력하게 되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다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장 상황이 확 나빠졌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직원 잘못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노력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성과는 노력 더하기 운이다 이렇게 봐요. 내가 진짜 밤새워서 열심히 일했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운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나쁘다고 월급을 안 준다? 그 직원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과급도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감시하는 거. 이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관리자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지켜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아니, 관리자도 월급 줘야 하잖아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둘째, 완벽한 감시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창의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겠죠. 셋째, 팀 프로젝트에서는 누가 잘했고 누가 묻어갔는지 정확히 가려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자기를 계속 감시하면 기분 좋겠어요? 이건 오히려 불신만 쌓이고 일할 맛 뚝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돈, 그러니까 당근이죠. 그리고 감시, 이건 채찍이고, 이 당근과 채찍이 완벽한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동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재적 동기라는 겁니다. 돈 같은 외부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좋아서 보람을 느껴서 재밌어서 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 안 줘도 막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취미 활동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원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하던 아이들한테 자, 이거 그리면 돈 줄게 했더니 애들이 오히려 그림에 흥미를 잃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라는 외부 보상이 재미라는 순수한 내재적 동기를 옆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경제학에선 이걸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회사는 정말 공정해. 우리 팀원들 진짜 좋다. 이런 긍정적인 조직 문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 좋은 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감시나 돈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이건 결국 숨겨진 행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 둘째, 성과급. 이건 동기부여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직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 셋째, 감시.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죠. 바로 공정함, 소속감 같은 내재적 동기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팀플을 하거나 나중에 직장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죠. 과연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건 뭘까? A+라는 학점, 아니면 월급 같은 외부적인 보상일까? 아니면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팀이 정말 공정하다는 믿음일까?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